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고 당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마저 어딘가 멀어진 것 같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을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들은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랑 속에서 침묵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사실은 사랑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의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어린 시절의 두려움,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버림받았던 아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무의식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춰왔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이 너무 무섭거나 고통스러워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약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 사랑에 목말라하는 모습. 우리는 평소에 이런 그림자를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것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당신의 그림자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 자신의 그림자도 함께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 때로 너무 벅차고 두려운 이유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고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깨어났고 그 상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시 사랑하면 또 상처받을 거야. 이렇게 의지하면 나중에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열면 다시 무너질 거야. 이런 목소리는 의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며 그 사람의 행동을 조종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운명처럼 지배한다고.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도망치고 싶고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의식이 방어기제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 자신이 통제력을 잃을 것 같고 다시 상처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랑은 때로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고 여성들은 희생하고 참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랑 앞에서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봐, 통제력을 잃을까봐, 의존적인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 융의 답은 명확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서 멀어졌을 때 당신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요? 당신은 불안한가요? 화가 나나요? 슬픈가요? 버림받은 것 같나요? 이 감정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감정들이야말로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투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 걸러진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멀어져도 다시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당신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오래된 상처가 다시 깨어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융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 자신을 알아가는 기회라고. 상대방이 멀어졌을 때 그것을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내 안에서 무엇을 깨우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침묵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만나려 하고, 더 많이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멀어진 이유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놓아두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침묵을 개인적인 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싸움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개성화입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잠시 멀어졌을 때 그것을 관계의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속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자극이 너무 강할 때 내면으로 물러나서 자신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런 과정을 상대방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는 거부나 무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융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화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의식하고 그것을 상대방과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말할 수 있는 공간,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 하지만 이런 공간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줄 때 상대방도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커플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감정 표현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두렵다는 말, 외롭다는 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잘 하지 못합니다. 특히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이런 말들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의 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약함을 나눌 수 있을 때 생긴다고. 당신의 상대방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지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나는 여기 있어.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압박이 아니라 안전함을 줍니다. 그들이 자신의 속도로 돌아올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물론 이것이 무한정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삶이 있고 당신의 행복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침묵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여정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대방이 지금 멀어진 것도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너무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당신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당신 자신도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희생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상황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사랑은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우리의 두려움을 깨우고 우리가 피해왔던 것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고통이야말로 성장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대방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들이 떠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그 여정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사랑해주는 고통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랑은 처음의 열정적인 사랑보다 훨씬 깊고 성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사랑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연금술은 평범한 금속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심지어 우리의 그림자까지도 금으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로 정제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침묵하고 멀어지는 이 순간도 그 정제의 과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행복의 원천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사랑이 변화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흔들고 깨뜨리고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랑은 표면적인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깊이를 가진 사랑은 반드시 이런 어두운 순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완벽한 사랑 문제없는 관계를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름다운 사랑. 하지만 융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사람의 무의식이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상처가 만나고 두려움이 만나고 그림자가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침묵할 때 그것을 관계의 실패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관계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세요. 표면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서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함을 향해 나아가는 관계에서는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통합하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를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침묵과 거리두기도 그들의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비난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시에 당신도 당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침묵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불안, 분노, 슬픔, 두려움. 이 감정들 뒤에는 무엇이 있나요? 어쩌면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기억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상대방의 행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융은 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여성적인 면이 있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는 남성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서 우리 안에 이 반대 성향을 투사합니다. 남성은 여성 파트너에게서 자신의 아니마를 보고 여성은 남성 파트너에게서 자신의 아니무스를 봅니다. 이것은 강렬한 끌림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큰 혼란도 가져옵니다. 상대방이 멀어질 때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투사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들에게 씌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모든 외로움을 해소해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의존은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그들 스스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온전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멀어졌다면 이것을 당신이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상대방 없이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나요? 상대방 없이도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작업입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중년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국의 중장년층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과 확신이 사라지고 삶이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시기. 사랑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열정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침묵하는 이 순간도 어쩌면 그런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열정의 단계를 지나 더 깊은 이해와 수용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이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관계는 겉으로만 유지될 뿐 진정한 깊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윤기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자기입니다.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나입니다. 우리는 평소의 자아, 즉 의식적인 나만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는 훨씬 더 큽니다. 무의식의 광대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이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 관계도 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우리를 흔들 때, 그것은 모두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기 발견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상대방이 침묵할 때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당신의 어떤 부분이 반응하고 있나요? 이것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피해자의 위치에서 배우는 자의 위치로 옮겨놓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융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이 어떤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꿈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꿈에 나타납니다. 또한 당신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을 살펴보세요. 당신은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나요? 관계는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끝나나요? 당신은 항상 비슷한 역할을 하나요? 이런 패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강박적 반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 같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의식하는 순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상대방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입니다. 융은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되어가는 중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도 당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시험을 견딥니다. 급하게 붙잡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사랑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또한 융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 없이는 진정한 변화도, 진정한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강한 척하도록 배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해야 한다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나온다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침묵한다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융의 렌즈를 통해 보면 그것은 또한 성장의 기회입니다.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일부입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고통받지만 동시에 전체 인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났을 때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온전한 자신이 되는 여정의 시작.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여정의 시작.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어두움 속에도 빛이 있다는 것. 우리의 고통 속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무의식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상대방이 돌아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완성되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운명처럼 지배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의식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배우는 자가 될 것인가, 고통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변화의 씨앗으로 삼을 것인가. 이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고통을 견뎌냈고 질문을 던졌고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무의식의 노예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이 경험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기 때문에. 더 깊은 자기 이해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더 온전한 삶으로.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모든 고통이 형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융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모두 빛을 향해 가는 여행자들입니다.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지만 그 어둠이 우리를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당신도 지금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불확실하지만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 걸어가세요. 빛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당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포함한 모든 모습이,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먼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융은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형이라는 개념도 강조했습니다. 원형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의 원형 어머니의 원형 영웅의 원형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릴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어떤 원형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원형을 통해 봅니다. 문제는 이 원형이 너무 강력할 때 생깁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이상화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에 완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평범한 인간이고 결점이 있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관계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실의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투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침묵하고 멀어질 때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당신의 투사를 감당할 수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너무 이상화했고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혹은 반대로 당신이 그들의 투사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이 물러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관계가 더 현실적인 기반 위에 서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진정한 관계는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당신의 이상이나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들의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보는 것. 그들의 강함뿐만 아니라 약함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사랑도 없습니다. 다만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는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이나 오랜 연애에서 환멸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의 열정과 이상화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평범한 일상과 현실의 상대방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나 봐.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환상이 깨지고 나서야 진짜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그러니 상대방이 멀어진 지금이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상 속의 사랑을 계속 붙잡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사랑으로 나아갈 것인가?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융은 또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해온 사람만이 상대방의 상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사랑의 복잡함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취약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이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한다면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극의 합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대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이 대극들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빛은 어둠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식은 무의식 없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도 대극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다른 배경, 다른 상처, 다른 욕구,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차이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관계가 이 지점에서 깨집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이 차이야말로 성장의 기회라고. 상대방의 다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면성을 깨닫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당신의 상대방이 당신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은 당신이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우리를 확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융은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 특별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시기입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 세계로 향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관계에서 위기를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적인 것들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경제적 목표, 사회적 활동.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두 사람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있는 것인가? 상대방이 침묵하는 것도 이런 실존적 질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재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관계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으로 물러갑니다. 융은 이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이 기회를 잡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용기. 당신의 상대방이 지금 그런 여정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용감하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두 사람이 각자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만날 때 그 관계는 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세요. 상대방의 침묵만이 아니라 당신의 일, 당신의 건강, 당신의 다른 관계들. 혹시 모든 것이 당신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종종 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하느라 큰 그림을 놓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침묵은 그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의 치료 방법 중 하나는 능동적 상상입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대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도 이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당신의 상대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들을 물어보세요. 왜 멀어졌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답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물론 이것은 실제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답은 실제 상대방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이 상상 속의 대화가 사실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과의 대화라고. 당신이 상대방의 입을 빌려 듣는 것은 사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융의 방법은 일기나 꿈 기록입니다. 매일 당신의 감정, 생각, 꿈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주제, 반복되는 감정, 반복되는 이미지. 이것들이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해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하다 보면 점점 명확해집니다. 융은 또한 예술과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지 상징 은유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시를 쓰는 것이 무의식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색깔인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이것을 통해 당신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한이라는 독특한 감정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슬픔과 억울함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견뎌내는 힘. 융은 이런 집단적 정서도 무의식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중 일부는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고통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상들이, 당신 이전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견뎌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도 견딜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융은 말년에 자서전을 쓰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삶은 무의식이 스스로를 실현한 이야기였다고. 그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보다 무의식이 그를 이끈 것이 더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계획한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상대방이 멀어진 것도 그런 예상치 못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윤근 우리에게 신뢰를 가르칩니다. 삶을 신뢰하고 무의식을 신뢰하고 과정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의미를 아직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어떤 질문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처들은 천천히 치유되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들은 거리를 두고 나서야 그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 과정을 믿으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당신의 감정을 느끼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통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운명처럼 지배하지만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지금 이 고통을 의식하고 이 감정을 느끼고 이 패턴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의 희생자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돌아오든 안 오든 관계가 회복되든 안 되든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의식적인 사람, 더 온전한 사람, 더 진실한 사람.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